2012년 8월 달에 가입자가 1000만 명 됐을 때부터 평선들의 정배열로 만들면서 안녕하세요, 중수차입니다. 9월 21일 그 5G 과거와 현재 미래 세 번째 영상이고, 이번 영상은 통신주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저번 영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랑 미국, 중국 상용화에 대한 어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본 도쿄올림픽 그리고 아이폰 출시에 대한 5G 앞으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큰 빅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는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통신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의 차트를 보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한번 2배를 갔다가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저점을 조금 높이긴 하는데, 최근 차트는 이제 더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은 아니죠. LGU 플러스도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은 아닌데, 내가 왜 이거를 좋게 보느냐, 일단은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는, 효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마케팅과 투자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5G가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TV를 틀면은 5G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죠, 회사들이. 이거에 대한 마케팅과 투자 비용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투자를 많이 하면 뭐가 늘어나죠?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판관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매출에서 빠지는 그 매출 판매비라든가 영업이익들이 감소를 하게 돼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마케팅 비용도 2019년 2분기부터 굉장하게 크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투자는 계속 2020년도에도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감가상각비보다 매출액이 더 많아지는 시점부터가 아무래도 본격적인 장비 통신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시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2020년도는 어떻게 될까? 2019년도는 이제 3분기, 4분기는 크게 매출이 증가하지 않지만 2020년부터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뿌렸던 씨앗들을 이제 걷어들이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좋지 않았던 그런 통신주들 주가가 2020년도는 박스권을 뚫지 않을까, 박스권을 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권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가입자 수겠죠. 왜냐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5G 가입자 수가 늘지 않으면은 이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8월 8일 기준으로 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8월 말에 뭐가 나왔죠? 노트 10이 출시가 됐잖아요, 5G 폰으로.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라 중저가 모델도 5G 핸드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가입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고,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아마 연말에 500만은 무난하게 찍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5G 가입자 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5G 요금제가 4G보다는 10,000원, 20,000원 비싸잖아요. 가입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매출액도 그만큼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아프루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에버리지 레비뉴 퍼 유저라는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자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 그러니까 한 명의 가입자당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는지에 대한 수치이고, 이거는 매월 점검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로 통신 서비스 사업 지표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아프루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금제가 높아질수록 가입자당 평균 그 요금을 내는 금액이 많아질 테니까 수익도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SK텔레콤, KT U+ 같은 경우 LTE 전국만 설치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면서 아프루가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요금이 비싼 LTE 가입자가 늘면서 아프루가 개선이 되었고, 29,000원이었던 KT 아프루가 2012년 4분기에 3만원대로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루를 좀 보면은 2012년 1분기, 2분기, 3분기의 변화 추이를 봅시다. SKT 같은 경우는 32,000원대에서 32,900원, 1,000원 정도 올랐죠. 그리고 3분기에는 그냥 33,000원대로 몇백 원 조금 오르겠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진 않지만 몇천원씩 이렇게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통신 장비 세대 교체가 될 때마다 앞으로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2년에 LTE 투자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현황이고요.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LTE 투자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1년 9월 달에 SK텔레콤이 LTE 요금제가 발표가 됐고 2011년 11월 그러니까 두 달 뒤죠. 두 달 뒤에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1%가 가입을 한 거죠. 2011년 12월 달, 그러니까 한 달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더블이 됐고, 그리고 3달 만에 곱하기 다시 4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달, 4달 만에 1000만 명이 돌파를 하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근데 지금 5G 그 가입자 속도가 LTE보다 약간 빠르다고 해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약간 빠르다고 하고, 지금 그 가입자 수랑 그 SKT가 차트랑 시점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2011년 6월달 이제 요금제가 발표가 됐고 12월달에 가입자 50만이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2012년 3월달에 가입자 100만이었을 때 50만에서 100만까지 주가가 뭐 오르지 않았죠.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6월달에 이제 가입자 400만이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50만, 100만, 400만 대까지 가입자가 계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입자가 어느 정도의 그 우리 뭐 영화에서도 보면 손익 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입자가 뭐 300만, 400만으로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가 본격적으로 분위기 반전이 됐냐면은 2012년 8월 달에 가입자가 1000만 명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배열, 이평선들의 정배열로 만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13만 원대에서 31만 원이니까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한 400에서 500만 정도가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LTE 기준으로. 그러니까 5G도 항상 이거랑 반드시 같진 않겠지만 이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와 미래를 좀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대견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LTE 초기 분위기는 어땠을까에 대해서 기사를 좀 봤는데 2012년 12월 달 얘기예요. LTE 경쟁이 본격화가 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마케팅비와 네트워크 투자비, 아까도 말씀드렸죠. 5G에서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투자비랑 마케팅 비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LTE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비용이랑 마케팅 비용 때문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아주 바닥을 기었죠. 앞으로의 변화 추이도 나온 레포트가 있었는데 2012년 1분기부터 32,000원, 32,000원대에서 33,000원, 34,000원, 35,000원 이렇게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TE 가입자 수가 이제 많아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앞으로가 증가한 시점과 주가의 그 비교를 좀 봤는데 이게 32,000원대에서 33,000원대로 1,000원이 올랐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34,000원으로 1,000원이 더 상승을 하니까 주가가 한 10에서 20% 정도 올랐고 또 1,000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더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자금이 많은 시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자보다는 투자 비용, 감가상각비, 마케팅 비용보다는 본격적인 투자 회수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아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 LTE 때 투자를 봤으니까 현재 5G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2분기 앞으로 턴 어라운드가 통신산업 성장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주가 상승 기대한다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2분기 무선 앞으로가 3만 원대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0.4%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선택 약정 할인 요즘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선택 약정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앞으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G 가입자 수들이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의 하락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멈췄고 오히려 아주 약간 반전을 하는 그런 턴 어라운드가 아무래도 좀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재 이제 레포트 시장 상황이고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10%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고 있고 8월달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25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연말에는 한 500만 정도는 찍지 않을까. 지금 5G가 개통된 지가 한 4달 정도인데 200만이니까 연말에는 충분히 앞으로 4달 동안에는 2배는 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실적 회복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5G 보급률 4%는 적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앞으로가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가 막 10%, 20%씩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5,000원, 10,000원씩 증가할 때마다 매출액이 조 단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막 1조, 2조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가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렴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도 계속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가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증가하지 뭐 10,000원, 2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5G 가입자들의 앞으로가 6만원 정도에 달하니까 지금 LTE를 쓰는 사람들보다 플러스 한 1, 2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상승이 한 30% 되는 거니까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30%가 되는 거고, 앞으로가 플러스가 30%가 되면은 매출이 30%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30%가 오르는 그런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통신 3사의 2020년과 2022년에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5G 보급이 생각보다 빨리 되고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이 효과가 제거가 되고 감가상각비 증가의 폭이 둔화가 되면서 어떤 전반적인 그 통신주들에 대한 실적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제 리스크들도 있겠죠. 5G 가입자 수가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고 생각보다 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앞으로가 이제 그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30% 증가를 하는데 가입자는 느는데 앞으로가 이거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으면 당연히 매출이 예상보다는 더 크게 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를 통신주들을 볼 때는 이 앞으로의 어떤 상승 추이, 변화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SKT냐 LG U+냐에 대한 고민인데, 레포트에서는 이제 SKT는 하반 경직성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연결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 장기적인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LG U+ 같은 경우는 내년에 높은 이익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거면 LG U+가 맞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거면 SKT가 맞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끌리는 거는 아무래도 SKT가 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T 가입자 수가 5G 가입자 수가 단연 1등으로 LTE에 이어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많은 것이 SK일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매출의 증가 폭도 SK가 많을 것이고, 아직은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SK 쪽을 6대4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고, 저의 이런 분석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생각을 좀 나눴으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영상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